여러분 혹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과학자가 저지른 실수가 오히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생애 최대의 실수. 이 말,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아니, 인류의 생각을 통째로 바꾼 이 세기의 천재가 대체 뭘 두고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1917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당시 아인슈타인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정말 위대한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중력 때문에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아무튼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거든요. 근데 당시 과학계는 물론이고 아인슈타인 자신까지도 우주는 아주 고요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공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론과 시대의 믿음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에 빠진 거죠. 결국 그는 자기 이론을 살짝 손보기로 합니다. 방정식의 일종의 땜질을 한 건데요. 중력 때문에 우주가 쿵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걸 막아주는 가상의 힘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우주는 정적이다라는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스스로 만든 완벽한 이론에 인위적인 요소를 더한 셈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주상수라는 겁니다. 보통 그리스 문자 람다로 쓰는데요. 목적은 아주 단순했어요. 중력이 모든 걸 확 잡아당겨서 뭉개버리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척 밀어내는 가상의 힘, 그러니까 일종의 반중력을 만들어서 우주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멈춰 세우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우리가 알던 모든 걸 뒤집는 엄청난 발견이 등장하거든요. 그 해는 바로 1929년입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벌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다가 아인슈타인의 실수를 증명하고 우주론 전체를 뒤흔들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허블이 뭘 발견했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한테서 더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마치 앰뷸런스가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멀어지는 은하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 현상이 보였거든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다.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풍선에다가 점을 여러 개 찍고 바람을 훅 불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점들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풍선 표면, 즉 공간 자체가 늘어나니까 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주 팽창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허블의 이 발견은 그야말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멈춰 세우려고 억지로 끼워 넣었던 그 우주상수가 한순간에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렸죠. 오히려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그의 원래 방정식이 처음부터 우주의 팽창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를 가리켜 내 생애 최대 실수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수십 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주하게 된 다음 세대의 거대한 우주 미스테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1917년에 태어났다가 1929년에 넌 틀렸어 하면서 버려졌던 이 우주상수가 수십 년간 완전히 잊혀 있다가 1998년에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20세기 말 과학자들의 생각은 되게 상식적이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빅뱅으로 우주가 팽창을 시작했지만 그 안에 모든 물질들이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져야 맞겠죠.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는요, 이 모든 예상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표준 촉불이라고 불리는 II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팽창 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쟀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충격적이게도 우주 팽창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엑셀을 밟는 것처럼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발견은 물리학 전체에 엄청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주를 지배하는 이 강력한 중력의 힘을 이겨내면서까지 온 우주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 정체불명의 힘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낡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하는지 그 반전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민하던 과학자들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만, 아인슈타인이 버렸던 그거? 바로 중력에 맞서서 우주를 밀어내던 그 반발력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의 최대의 실수였던 우주 상수가 암흑에너지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겁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개념이 현대의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되돌아온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의 무려 70%가 바로 이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아는 모든 것들, 별,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은요? 다 합쳐봐야 겨우 몇 %밖에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표를 보시면 우주상수의 기구한 운명이 한눈에 보이죠. 처음엔 정적인 우주를 위해 균형을 맞추려고 태어났다가 실수라고 버림받았다가 결국엔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 암흑에너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현대 우주론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현재 관측 결과랑 딱 들어맞는 유일한 설명이 셈이죠.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한때는 명백한 실수로 여겨졌던 것이 알고 보니 우주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한 천재의 실수 덕분에 우리는 우주의 70%나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그것의 정체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이 거대한 질문 그 자체가 아닐까요?